아이들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보고 어른들의 행동이 아이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영화 조조 래빗은 뉴질랜드에서 자란 타이가 와이티티 감독이 제작하였습니다. 마오리족이자 유대인 혈통을 가지고 있는 감독은 갈색 피부 때문에 편견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영화의 캐릭터 엘사를 통해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관객들에게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나치 영화를 소개해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색상을 수상받은 조조 래빗, 이 영화에 대한 제작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아카데미에서 각색상을 받았는데 책을 바탕으로 제작해서 그렇습니다. King Skies. 라는 책으로 감독은 이 책을 어머니의 소개로 알게 되었는데요. 책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락에서 소녀를 발견한 소년이 있습니다. 하필 이 소년은 히틀러 청소년단 소속이며 이 둘의 이야기가 책의 핵심인데요. 감독은 이 요소를 빌려 영화로 재창작했습니다. 영화와 책의 차이점은 상상 속 히틀러는 없고 극적이며 코미디적인 요소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감독은 왜 책과 정반대의 장르인 블랙 코미디로 했을까요? 이 해답은 게슈타포를 연기한 코미디언 배우 스티븐 머찬트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One of the things which people with authoritarian tendencies hate is humor. It's very hard to take someone seriously when you're laughing. Those other great black comedies that take heavy subject matter and 감독은 기존의 나치 영화처럼 우울한 컬러를 바탕으로 만든 세상을 원치 않았는데요. 이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2차 대전 영화들은 출연진들에게 갈색과 회색 옷만 입혀 슬픈 느낌을 주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패션을 조사해보면 색채가 짙은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 이유는 전쟁이 지는 방향으로 끝날 거라 생각한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마지막처럼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신은 의상뿐만 아니라 도시에 스며들었습니다. 이 영화처럼요. 다만 밝은 색을 너무 넣어서 전형적인 코미디처럼 보여질까봐 조심스러웠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증적인 이유 외에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바로 칙칙한 2차 세계대전의 도시를 만들 만한 충분한 제작비가 없어서였습니다. 그로 인해 대부분의 촬영이 세트장이 아닌 실제로 존재하는 도시에서 촬영했는데 바로 독일과 흡사한 체코였습니다. 이렇게 영화의 색과 톤을 정하자 전체적인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감독은 촬영 장면에 출연자가 많으면 스토리보드대로 진행하고 출연자가 적으면 즉흥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출연자가 적다 하더라도 원하는 장면이 있으면 많은 준비를 해서 촬영했는데요. 전작 라그노라크에서도 감독은 즉흥 촬영을 자주 하였고 토르 시리즈 중에서 제일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즉흥 촬영이라 하면 허술해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코미디 출신의 특권과도 같은데요. 같은 히어로 영화인 조커 또한 코미디 감독 출신 토드 필립스로 해당 영화에서도 즉흥 촬영을 자주 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촬영 방식은 캐릭터에 대한 구축이 완벽할 때 가능합니다. 감독은 이번 작품에서 캐릭터에 대한 구축을 완벽히 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캐릭터와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독은 로지 역할이 자식을 보호하는 어머니이기에 실제 자식이 있는 배우를 캐스팅하기로 했는데요. 감독은 이전부터 알고 있던 스칼렛에게 연락을 해 캐스팅하였습니다. 로지의 집을 보면 상당히 부유해 보이는데요. 설정으로는 전쟁 전에는 부자였고 화사스러운 벽지를 방 전체에 붙일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이러한 벽지들과 가구들은 전쟁 전과 전쟁 중에 돈이 없었다면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호화스러운 집은 영화의 스토리를 더욱 깊게 만들었는데요. 나치 소년이 주인공인 이 영화에서 자기 왕국을 침범하는 유대인을 괴물로 표현하는데 적절하게 활용이 되었습니다. 클렌젠 도르프 데이는 원래 애국적인 캐릭터로 설정되었지만 배우인 샘과 이야기한 후 국가의 환멸을 느낀 캐릭터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화 내에서 캡틴 K는 동성애적인 면모가 드러나는데 사실 자기가 게이인 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원래 결말에서는 스칼렛과 샘 중 누가 교수형이 될지는 안 정해졌다고 합니다. Heil Hitler. 게슈타포의 등장은 영화의 분위기를 바꾸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나치가 추상적인 위협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게슈타포는 사실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다 위협적이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나오는 힘없고 약한 유대인을 쓰기 싫었던 감독은 새로운 배우를 찾았는데 바로 어릴 때부터 알고 있던 토마신을 캐스팅했습니다. 엘사는 이번 작품에서 유협적인 깡패나 조조 인생에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토마신을 보고 영화 헤더스를 보고 연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극중 엘사는 학교에 다닐 당시 인기 있고 그룹에서 노는 멋진 학생이라는 배경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인기 있었을 당시에 강제로 칩거하는 쓰라림과 원한을 가지고 있어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다락에 숨어 살자 조조를 어떻게 조종하고 권력을 가지는지 설명이 됩니다. 이러한 캐릭터 구축으로 촬영 시작 전에 장면마다 세세한 부분까지 논의하지 않았으며 촬영 전에 이야기한 부분은 다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본과 약간 다르게 촬영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또 같은 코미디 출신인 스티브와 즉흥 경기를 던지며 서로 연기한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즉석 대본을 쓴 장면도 있습니다. 처음에 비틀즈의 Hold your hands. 독일어 버전이 나오는데 이는 감독이 2차 세계대전의 영상을 보면 히틀러에게 소녀들이 울고 대중들이 열광하는 모습이 비틀즈에 열광하는 대중들과 같아 보여서 의도적으로 넣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데이비드 보이의 Heroes. 곡이 나오는데 대본이 완성되기 전부터 정했던 곡이고 이 노래를 녹음한 곳이 실제로 독일의 베를린이며 노래의 가사는 벽 사이를 둔 연인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든 이유를 들어보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The main message is that our behaviour is being seen by children, and the reason that they say humanity is doomed to repeat their mistakes is because children are watching us, they're learning from us, and they're copying us. What Rosie says to Elsa in the attic in the first scene, you have to keep living, you have to keep going, otherwise they'll win. But it really means that otherwise hate will win. And it's a message for everyone, despite what happens, what life throws at you, just keep going. What do we do now?